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종목 클래스의 이정열 파트너입니다. 자,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우리 공부방 양질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공부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고 강의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 기업들에 대한 상황들,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평균 단가가 6만 원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균 단가가 조금 높으신 측면들도 있긴 합니다. 6만 원대 제가 미리 표시를 좀 해놨는데 지금 손실 구간이 한 50%대 정도 되신다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들 먼저 일단 기업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기술적인 분석들도 좀 먼저 간단하게 좀 해드리면은 지금 쌍바닥을 좀 형성을 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죠. 자, 일단은 이 구간에 주가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요즘 다 대부분 이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좀 적자가 나왔고 실적 주가 하방을 받칠 만한 실적이 동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출렁거리는데 좀 변동성이 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시장이 출렁거리는데 그래도 실적이 좀 반영이 되고 실적이 성장을 할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추정치라도 좀 있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의 주가 하락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요인들로 여기서 아마 반등이 나왔을 겁니다. 실적이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바로 나왔던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상승세를 이어갔던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특징이 실적이 반영이 된다. 실적이 성장기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반영이 되든가 실적이 증가되거나 아니면 서프라이징 됐던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결국에 실적입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주가라는 건 말이죠. 주가는 이 기업의 규모, 그러니까 실적,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치죠, 가치. 이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이 주가가 바뀌는 겁니다. 주가가. 우리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PER이잖아요. PER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긴 해요. 이 기업의 프리미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뭐 아파트 부동산 뭐 그런 것도 P 뭐 그렇게 하잖아요. 프리미엄이라는 게 주가의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주가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게 주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실적에 대한 전망치 자체는 좋았지만 산업도 긍정적인 산업들, 성장 산업에 영위를 하고 있지만 다른 요인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뭐 그런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일단 비즈니스 서머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솔루스 첨단 소재, 전지, 박, 동박, OLED, 바이오, 화장품 사업. 자, 일단 첫 번째, 여러 가지 산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다. 산업에 대한 뭐 비중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기업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전지박을 하는 기업을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따로 그 기업만, 넌 이 사업만 해. 전지박 전용 기업으로, 전문 기업으로 하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산업이 여러 가지가 되면은 내가 A, B, C 산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 사업 구조가 이 사업 구조가 A, B, C, D 사업 구조가 있을 때 얘가 흑자가 나고 얘가 마이너스가 나고 흑자가 나고 마이너스가 나고 이렇게 됐을 때 0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오히려 적자폭이 더 심해져 버리면은 우리가 돈을 벌기보다 돈을 쓰기가 더 쉬워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산업 부분에서 적자가 좀 나고 있는지 어느 산업에서 흑자가 나고 있는지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걸 좀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지박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들은 OLED는 축소가 되고 있고 바이오도 실적이 적자가 나고 있을 거고 전지박, 동박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으면은 그래도 플러스 요인이 되긴 해요. 매출 비중이 높으면. 그렇기 때문에 전지박이라든가 동박이라든가 이쪽으로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전지박, 동박 같은 경우에서는 굵직굵직한 대기업에 뭐 인체전지를 생산하고 있는 계열사의 전지박이라든가 동박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그런 경쟁률이 조금 높습니다. 경쟁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지금 이전 같은 경우에서 파일을 좀 늘렸다라고 이 점유율을 내가 확보를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이 전지박이라든가 동박 같은 경우는 경쟁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시장에 비집고 들어가서 내 점유율을 내 파일을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산업이라는 거죠. 이제는 그래요. 이전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높진 않았지만
그 높지 않았다라는 전제 조건이 계열사, 이차전지를 생산하거나 소재를 납품을 하거나 뭐 그런 계열사 같은 경우에서 이게 인프라 같은 게 좀 있고 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되겠죠.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물론 이제 이차전지가 계속 성장을 하면서 수요가 증가될 거기 때문에 실적이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은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망치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실적 자체는 적자가 실질적으로 나고 있다. 적자가 나고 있다. 적자가 4분기, 1분기, 2분기까지는 적자가 계속 났습니다. 자, 적자가 났기 때문에 시장이 출렁거리는데 면역력이 없잖아요. 면역력이 없으니까 주가가 주중을 받았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언제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냐, 언제 흑자가 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시간은 조금 걸릴 겁니다. 일단은 이 비즈니스 서머리, 이 추정치 같은 것들이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한 게 아니라 증권사에서 여러 가지 통계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하는 그 추정치를 합산을 한 게, 평균적으로 낸 게 이 추정치예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보고 있는 게 언제냐? 내년이다. 757억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겠죠. 지금 이제 제가 쌍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쌍바닥. 주가가 더 이상 여기에서 하락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것들은, 그 이유들은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일단은 0으로 수렴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추정치에 대해서 다르게 발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경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자, 4분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가 될 거다. 자, 그리고 내년부터 2023년도부터 이건 올해까지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적자가 좀 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적자를 좀 축소를 시키는 게 급선무일 거고, 내년부터는 영업이익이 확대되고 내후년부터는 1,300억까지 증가가 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께서 투자를 잘못한 건 아니에요. 투자를 잘못한 건 아닌데 대응에 대한 전략이 중요하다던가 아니면은 시기를 조금 잘못 맞췄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그 시기를 우리가 맞춰가야 됩니다. 언제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이냐. 그거는 내년이다. 한 하반기쯤 돼야 올라갈 거다.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지박이라든가, 우리가 동박,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자, 집 전체 두께의 박마체, 포일이 있고, 양극재, 음극재, 전기화학 반응에 생성되는 필요한 전자를 원활하게 흐르는 통과 역할을 하는 이 소재다. 음극용 집 전체는 구리 포일. 양극용 집 전체는 알루미늄 포일. 그렇기 때문에 이 음극재랑 양극재랑 사용되는 포일이 재료가 틀립니다. 구리 포일. 이게 이제 동박 쪽으로 이제 이 기업이 영위를 하는 솔루션 소재가 뭐 SKC라든가 SK, 넥슬리스 이런 기업들이 좀 있죠. 자, 그리고 양극재 쪽으로 가는 게 알루미늄 소재, 알루미늄, 아니면은 뭐 이런 알루미늄이라고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수요 대비해가지고 공급이 조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좀 늘려달라, 증설을 좀 해라, 그런 압박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알루미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양극용 들어가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조금 파이를 확보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덜하긴 합니다. 근데 얘는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증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대기업 라이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얘는 사실 알루미늄 자체에서는 이차전지 자체에서 원가 자체가 반영되는 것들이 그렇게 얼마 되진 않았었거든요. 얘는 다릅니다. 구리 가격이라는 거는 구리 가격이 좀 비쌌던 것도 있고 경기에 대한 구리 가격이 좀 예민한 것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대기업들이 먼저 선제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상대가 라이벌이 대기업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음극재에서는 구리 포일, 양극재는 알루미늄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양극재가 있죠. 양극 할물질. 여기 양극재에 들어가는 게 이차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음극재에 들어가고 음극 할물질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음극재와 양극재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말려서 들어가 있는 작은 봉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리랑
알루미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2차 전지의 구성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충전하고 방전하고 이 전자를 원활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전해질, 응극재, 응극활물질, 응극기재, 뭐 분리막 이렇게 있고 양극재 그리고 케이스가 이렇게 있고 양극활물질 그리고 양극기재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게 원가 비중 자체는 알루미늄이 좀 낮았습니다. 낮았고 구리 가액이 좀 있었기 때문에 원가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알루미늄보다 높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쟁력 부분들이 좀 있다. 여기에서 양극재고 이게 양극재고 이게 응극재가 되겠죠. 양극재에 들어가는 기판, 뭐 알루미늄, 양극재, 알루미늄 포일, 응극재, 일렉 포일, 구리, 흑연,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이렇게 원가 비중이 각각 또 있겠죠.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아마 참고가 좀 되실 겁니다. 이 2차 전지에 대한 개통도, 이 설계도 뭐 그런 것들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성장 산업이긴 합니다. 근데 솔루스 첨단 소재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의 흑자를 좀 내고 있고 약간 뭐 SKC 같은 경우라든가 SK 뭐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뭐 적자가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비중들도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원가율에 대한 영향들도 좀 있는 상황들이고, 이 장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경기가 좀 안정이 될 때까지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들은 뭐,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 흑자가 나는지 이런 포인트를 같이 보시면서 조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시기상 조금 일렀으니까 지금 조금만 더 버텨보시면은 아마 하반기부터는 좀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현명하게 대응을 좀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단기적으로 바로 급등해서 올라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드릴 수는 있는데 좀 단기적으로 좀 급격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면은 투자에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른 종목도 있으시면은 보내주시고 제가 이 종목들 제외하고도 나머지 종목들 뭐 이외에 더 이제 좋은 기업들 뭐 좋은 정보들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공부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여기서 이제 공부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도움도 함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